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약하게나마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수요일장입니다. 주 중반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벌써 수요일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직도 수요일밖에 안 됐어 라는 또 불평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수익률에 따라서 느끼는 체감이 좀 많이 다를 듯한데요. 그래도 주 중반이라 대부분 아마 육체적인 피로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인데요. 네, 이 피로를 날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일단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라고 합니다.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빨리빨리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탈출구를 빨리 찾아내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스트레스를 또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두 분 출격 대기하고 계십니다. 최병원 전문가 그리고 강지현 운용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두 분께 궁금하신 종목들 들고 오늘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세요. 서울전화 325-8200번 저희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게시판과 채팅창에는 종목 어떤 거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매수가하고 비중 어떤 부분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하고 계획까지, 앞으로 어떻게 좀 가져갈 계획이신지까지 남겨주시면 또 상세하게 저희도 체킹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평소보다는 출석률이 높은 것 같은데요. 날씨도 오늘 오전에 한 차례 소나기가 오더니 맑게 겠습니다. 약간 좀 꿉꿉한 날씨긴 한데 오늘 그래도 예상보다는 출석률이 높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남양주 타자니 어서 오세요. 최병훈 전문가님 시향 듣고 싶네요. 네, 벌써 수요일이라니 라는 요 멘트가 중요한데요. 벌써라고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신가 했더니 잠실 타짜에서 양평 타짜에서 남양주 타짜로 변신하신 것 같아요. 조만간 이사 가신다고 남양주로 이사 가시는군요. 남양주 타짜님 지금 출석 체크 막 해주셨고요. 풀꽃님 어서 오세요. 에디스탕님, 러브수개님 저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체감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체감 온도를 조금 더 끌어올려 주실 최병훈 전문가님 먼저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요즘 시장은 여전히 개별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런 좀 판도가 이어지게 될지, 그리고 저희 대응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약세장에서는 주로 개별 테마주나 순환매 한다든지 부실주까지 순환매하고 그러죠. 그리고 지수가 갈 때는 대형주가 가야만 지수가 잘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금리 인상도 해서 공급 차질이라 이런 것 때문에 글로벌 경제 주식시장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죠. 그러면 지수는 강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3분의 1이 투자자 3분의 1이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사두든지 어떤 큰손 외국인과 기관들 중에 둘 중에 하나 쪽에서는 투자 주체 세력 중에 두 개에서 한 개 강력히 좀 사줘야만 지수가 올라가든지 반등도 제대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기관에는 매수 여력이 크지 않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상당히 많이 팔아놨죠. 한 37, 8%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한 31% 정도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외국인들 비중이 50.7%까지 내려왔습니다. 57% 고가에서 한 2년 동안 이거 팔았는데요. 2년 동안 6%포인트 팔았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더 이상 팔지 않고 다시 한 5% 정도를 사준다면 지수는 좀 상승 반전이 좀 클 텐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좀 사주려면 결국 우리나라 수출 환경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우리 현재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 중이니까 수출 기업들은 환경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공급망 차질에 의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싶어도 부품이라든지 원재료의 부족으로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급망 차질이 조금 해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중국의 봉쇄라든지 완화 조치 오늘부터 어제 있는데요. 그러면 좀 더 완화가 좀 자유롭게 돼서 자유롭게 좀 다른 나라처럼 된다면 공급은 많이 차질이 완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혜가 되기 때문에 수출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컨센서스도 높아지고 있어서요. 공급 차질만 좀 완화된다면 수출 환경이 괜찮습니다. 지금 안 좋은 1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현대기아차라든지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은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럼 공급망이 좀 차질 완화가 되면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죠. 환율은 급격히 안 빠질 거로 보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라서 그러면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옵션 만기일 끝나고 한 5천억 정도 사고요. 기간으로 1조 1천억 정도 샀는데요. 4일 동안. 근데 금융투자에서 주로 샀고 투신 사모도 일부가 샀습니다. 연기금하고. 그러면 밑으로 지난주 목요일 날 급락을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외국인도 그렇고요. 기관도 그렇고 순매수하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상품 관련된 매매로 금융 투자가 많이 샀습니다. 그럼 가격에 대한 추가 하락, 즉 지수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경기가 반등이 좋아진다든지 어떤 수출 환경이 좋아서 글로벌 조금 나아진다면 가장 빨리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추가 하락할 반드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력히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강력히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반등 시작해서 이제 금요일 날 급격히 올라오면서 자 일봉으로 보면 제가 이걸 3천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동방부사 3천 파동이 완벽히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눌림목 주더라도 저점 우려는 지금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그런 상태의 주봉으로 보면 침체가 끝나서 가장 잘 이번 주에 양봉이 장대가 생길 걸로 끝나면 다음 주 조정이 있더라도 6월 달에는 반등을 좀 해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 보면 엔비디아가 반도체 쪽에 고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종목도 보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전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해외 지수도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725포인트 정도 그러면 2725포인트면 거의 매물대 1년간의 6개월의 매물대를 거의 돌파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돌파하면서 가려면 대형주를 사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형주는 외국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사지려면 코스피 2725포인트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형주장이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하이닉스도 안 빠지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처음으로 제가 보는 기법상으로 작년 12월 24일 고점 이후 단기 고점 이후로 추세 하락 중에서 처음으로 박스권 상단에 오늘 첫날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67,500원 67,500원만 종가에서 시가부터 해서 계속 그 이후에 논다면 삼성전자도 반등이 시작됐다. 이것도 3천 나오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도 저점을 찍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월봉 기준으로도
악석은 하단 밑에는 눈 감고 사도 되는 구간입니다. 자, 요럴 때는 66,700원 이하에서는 레버리지 써도 상관없는 그런 가격대가 왔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아주 좋은 상태에서 외국인이 팔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대형주도 리스크가 아주 적은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는 6월 중순 이후부터는 대형주 위주로 갈아타는 게 좀 더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반등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대다수 반등하지만 근데 추세 반등은 지수가 가야 되기 때문에 지수 갈 때는 대형주가 낫고요. 그래서 아직은 중소형주의 순환장에서 이어질 걸로 보이지만 한 달 정도 뒤부터는 대형주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겠습니다. 네. 슬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만간, 대형주 장세가 다시 도래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장세에 좀 대응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스타일이다 하면은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마 후자 쪽에 조금 더 편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대형주장이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눈 감고 사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힌트까지 좀 남겨주셨는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러브스기님께서는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쌀쌀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덥네요. 후텁지근한데 러브스기님 조금 쑤신가 봐요. 저 오전에 살짝 비가 와서 오전 일이 취소가 돼가지고 오랜만에 여유롭게 방송 보시면서 출석하신다고 데니스 포튼이 오늘도 출석 도장 찍어주셨는데 그렇군요. 내일이 취소되셔가지고도 오랜만에 간만에 여유있게 저희 진단쇼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입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앞서 알려드린 다양한 루트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전화 좀 대기하고 계신 상태라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요, 네. 그 카카오뱅크. 뱅크 가지고 계세요? 네. 네, 그거 7367원에 매수했고요. 네. 그리고 25%. 비중 25%. 계속 이렇게 안 두고 조금 저기 언제 여기까지 올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가격대를 보니까 작년에 한 9월 정도 가을경에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예. 대응이 좀 오래되셨네요. 지금까지 끌고 오신 상태인데. 예. 네, 지금 언제쯤 올라올까가 가장 답답하신 상황이신 거죠? 예. 네. 일단 거리가 꽤 있어가지고 현재가하고 손절에 대한 생각도 어느 정도는 있으세요? 아니면은 될 때까지 일단은 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유 있게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많으세요? 가지고 가야죠. 후자 쪽에 생각 조금 더 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약에 이게 손절하려면 얼마 정도에서 손절해야 돼가? 손절도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가격대까지 저희가 한번 체킹 도와드려 볼 테니까요. 건지, 네. 아니면 가지고 가면은 언제쯤 그 가격이 오는지.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손절하고 더 빨리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있으면은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거니까 일단 저희 최병훈 전문가님의 판단 같이 한번 좀 들어볼게요, 송자님. 네. 손실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 4만 원이 채 안 나갑니다. 너무 뼈 아프게 이번 달에 하루 빼고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는 주식이어가지고 아직까지 바닥을 잡았다라는 신호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손절도 약간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조금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게 조금 더 마음에 끌리시는 상태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또 선택이 현명하다고 판단하실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투자 의견은 반등 시 좀 매도를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카카오뱅크를 사신 이유는 아마 작년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상장했을 때 시가보다 5만 원부터 딱 100% 올라가니까 그때는 올라갈 때 안 사고 있다가 내려왔을 때 작년 9월 달 정도 돼서 9만 원대에서 7만 원 오니까 한 20% 빠졌네. 많이 빠졌구나. 사람들 다 좋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사셨잖아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대다수. 주식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주식 하시면 안 되는 분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은행주를 사신다는 것은, 은행주는 기본적으로 경기와 동행을 합니다. 경기와 동행을 하는데 특히 카카오뱅크는 은행주 중에 고성장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으면서 처음에 상장할 때부터 잘 갔습니다. 고평가로 해서. 그런데 KB 기존 은행이라든지 KB금융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 절대적인 고평가 상태에서 단순히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동방호사가 고평가고 지금 당장 팔아라 그래도 주가가 올라갈 땐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왜냐하면 가격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면 내용을 듣고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테마주처럼 생각해서 사서 갖고 가면 결국은 대형주기 때문에 그러면 저처럼 저 같은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1급 투자자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즉 가치 평가를 해보고 과연 몇 년 뒤까지 지금 현재 주가가 반영되는지 그걸 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카카오뱅크가 아무리 다른 은행의 뱅크보다 경쟁력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고평가를 받아도 되나? 그에 대한 지금도 절대적인 고평가에 보세요. 지금 시가총액 18조 7천억이에요. KB금융 23조입니다. KB금융보다는 좀 더 낮지만 KB금융보다 한 20% 정도 할인 적어요. 그죠? 시가총액. 그런데 이익 규모를 보면 KB금융은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뱅크는 영업이익이 4,240억이에요. 예상이. 근데 KB금융은 6조 7천억입니다. 15배가 높아요. 근데 KB금융의 시가총액보다 20%밖에 적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 KB금융을 비교하더라도 카카오뱅크는 지금 10분의 1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주가가. 그래야 적정 주가가 되는. 그래도 성장성을 프리미엄 주더라도 얼마 주겠습니까? 두세 배 준다 하더라도 그냥 고가죠. 그럼 카카오뱅크는 8천억이 2년 뒤에 8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이. 그럼 지금 현재 18조 정도 되니까 거의 25배 되는데요. 은행주는 장사를 계속해서 잘해서 돈을 벌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많아야 되는 거죠. 돈 놓고 돈 장사하는 데잖아요. 자본금이 적잖아요. 그죠? 어디서 계속 돈을 구해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앞으로 저는 3년 뒤에 2025년도부터는 은행주는 반타작 이상 돼서 다시는 회복 안 할 걸로 보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와서 경기가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 부동산 반타작 되고요. 은행주 반타작 은행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은행들이 앞으로 5년 안에 2008년도 미국의 은행 망했듯이 금융주의 위기가 올 거라고 저는 80% 확률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겁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은행주 물리신 분이나 이익 나신 분들은 본전을 꼭 지키시고 물리신 분들은 반등할 때 꼭 반등해 줄 겁니다. 주식은. 그러면 거기서 비중을 축소해서 좀 손절을 해서 확실한 걸로 산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반등의 거래 지지선 저항선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5만 원 정도 때는 갈 걸로 보여요. 여기서 한 30%. 그러면 좀 더 많이 간다면 6만 원, 2천 원, 3천 원. 자, 그럼 3만 7천 원이니까 5만 3천 원 정도까지는 1차 목표가고 그 다음에 장이 전체적으로 괜찮아지고 경기도 괜찮아진다면 한 6만 5천 원 정도 내외까지 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신 가격의 10% 정도 손절은 오면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 최종 목표가 6만 3천 원이고요. 1차 목표가 5만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3만 7천 원 정도 손절가는 늦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 2차로 나눠서 목표 주가 지금 산정해 주셨는데요, 수험자님. 네, 그러면요. 네. 저기 진작에 조금 밑에서 조금 샀었으면은 좀 네. 평균 단가를 좀 내릴 텐데 지금이라도 조금 사면은 안 될까요? 글쎄요. 1, 2차 목표가 산정해 주셨는데 여기서 물량을 더 실어가지고 단가 낮추는 거는 어떻게 보실지 짧게 더 코멘트 주세요, 전문가님. 저는 네. 나쁜 주식을 물타는 것은 물에 빠져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쁜 주식 그 물탈 돈으로 최고의 주식, 앞으로도 숱하게 성장하는 10년 뒤에 성장하는 주식 그걸 사야 되죠. 그거 조금만 사놔도 그걸로 이 손해난 거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타는 거 금지입니다. 네, 금지입니다. 시청자님 다른 쪽에 그 소중한 자금 투입해 주시고 일단은 가지고 계신 물량 조금 정리하시는 선에서 손절 계속 조금 줄여가지고 손실폭 나오시는 걸로 방향 안내 도와드릴게요. 힘내세요.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뱅크 오늘 첫 종목 도와드렸고,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지금 HLB 빨리 점검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한님의 종목이세요. 아주 핫한 요즘의 핫스탁인데요. 매수가가 32,000원 밖에 안 되십니다. 지금 수익 많이 내고 계시고, 30% 가지고 계신데, 오늘까지 가네요. 지금 삼성전자 다음으로 해서, 오늘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뜨거운 주식입니다. 오늘 53,000원까지 뚫어냈고요. 오늘까지 랠리가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꼭지가 어느쯤일까? 네, 이런 생각으로 아마 대응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언제 챙기는 게 좋은 주식일까요? 전문가님? 네, HLB는 뭐 우리나라 항암 시장에서 개척자고요. 1등주였습니다, 과거에. 제가 2012년도 이거 무상하기 전에 1870원에 만주식 사서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팔아먹지 않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50배는 간다고. 그런데 실제로 100배가 올랐습니다. 8년 만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바이오 첫째 종목인데요. 저는 지금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바이오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바이오가 산업이 끝난 게 아니라 사이클, 즉 시세, 장기 시세가 18년도 끝났습니다. 2018년도. 그래가 19년도 이렇게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이것은 항암이니까 코로나와 큰 상관이 없으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는 얼마 안 올라갔습니다. 4만 원대에서 한 더블밖에 안 올라갔죠. 근데 이 지금 현재 항암 관련된 미국 진출이라든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은 그전에 이미 많이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이 주가에. 2010년도에부터 바이오주는 항암이나 신약은 그때부터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였죠. 지금은 장기 투자가 모멘텀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바이오주는. 그래서 밑에서 100% 더블 아니면 3배 정도 오면 다 팔아먹어야 됩니다. 이 3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8만 5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전 이 고점이 6만 9천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 이 종목의 특징이 늘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반등하고 내려가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5만 8천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목표가를 5만 8천 원 드리고요. 지금은 뭐 목표가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 내려갈 때 지지선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익 실현 단가. 그러면 손절 하신 분은 손절 단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47,000원이에요. 종가로 47,000원 내려가 있으면 전략 매도 하시고 목표가 1차 목표 58,000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정말 많이 간다면 한 8만 원, 5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내용은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차트만 보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가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굉장히 손에 많이 거머쥐실 것 같아가지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목표가 꼭 실현하시고, 네, 기분 좋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TC 시스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러브스그님께서 시장은 좋은데 오늘 제 계좌는 마이너스네요 하시면서 씁쓸하게 남겨주셨는데, 한번 봐드릴까요? TC 시스템 네, 매수가가 12,361원이시고요. 네, 비중은 5%입니다.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그리고 목표가까지 함께 잡아주셨으면 하고 남겨주셨고요. 추매 생각하고 계세요. 네, 추가 매수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1,900원이기 때문에 단가는 많이 낮아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떨까요? 지금 앞서서도 명언을 전문가님께서 남겨주셨잖아요. 나쁜 주식에 물 타는 건 물에 빠져 죽는다. 라고 멘트 주셨는데, 추매 좀 여부까지 함께 진단 도와주세요. 전문가님. 제가 금방 이렇게 잘 모르는 주식 안 하는데 많이 올라간 주식도 고성장주가 아니라면 팔아먹어야 되죠. 지금 올 7월까지 철강주, 건설주, 그 다음에 관련된 건자재주 다 팔아먹어야 됩니다. 고점을 잡아서. 제가 작년 5월 달에 건자재부터 해서 건설주 일단 파시라 그래 놓고 그랬는데요. 자, TCC 스테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금 12,630원 지금 손해네요. 1,000원짜리가 만원대 10배까지 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여기서 막 남들이 원자재 이제 들어서 그걸 가지고 조금 사가지고 그것도 5% 비중으로 사서 건드려 보는 거죠.
여기 집적 저기 집적 하듯이 이거 허송세월이에요. 제가 주식하면서 투자자 가장 나쁜 습관이 비중 5% 10%를 가지고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조금 먹으면 나오고 또 20% 많이 산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한 20% 먹으면 나오고, 이 분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계속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식을 잘못 배운 거죠. 쳐다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매도입니다. 가격도 필요 없어요. 일단 매도하고 손해가 별로 없으니까 보시고 나오시기 바래요. 벌써 꺾였습니다. 일봉으로. 그리고 제가 보는 시세가 시작된 시점은 여기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3봉 나왔습니다. 3봉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안 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3천이 내오면 이제 바닥이지만 3봉이 나오면 고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조금 있으면 뭐 본전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목표가는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12,300 목표가 드리고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빨리 조금 탈출하시는 전략으로 조금 단가를 조금 자르셔서 아쉬우실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빨리 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전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CC 스틸까지 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시원한 진단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 카리스마, 네, 최병훈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해주셨는데 오늘도 카리스마 넘치는 진단 저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이 한참 또 점심 식사 하시거나 뭐 메뉴 고민하시는 시간이신 것 같은데 진정주리니님께서는 밥 먹고 방금 오셨다고, 근데 안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눈물 표시 남기셨거든요. 왜 안 드셔도 되세요? 꼭 식사 챙겨 드셔야 됩니다. 맛점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풀코님께서는 밥 비벼 먹으면서 듣고 계시다고 1시부터 일정 있으셔가지고 급하게 네, 밥 비벼서 드시면서 진단쇼까지 네, 시청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건강식 잘 챙겨 드시는 것 같은데요. 네, 체하지 않게 천천히 잘 드세요. 러브수기님께서 방금 진단을 받으셨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뭘 먹나 고민이 많이 되신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점심 메뉴가 회사에서 쌈밥이더라고요. 고기에 쌈을 싸 먹을 예정인데 쌈밥 어떨까요? 네, 러브수기님께 네, 메뉴 추천해드립니다. 진정주리니님께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진단쇼도 식후 진단 옳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식사 꼭꼭 챙겨 드시고 수익 안 난다고 내가 밥을 먹을 땐가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되십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 네, 함께 시작 대응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저희 강지연 네, 운의원이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운의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민입니다. 네, 저희 게시판 보니까 저희 단디하자님께서는 삼성전자 몰빵 일주일 하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성산을 완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이렇게 좀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제부터 외국인들이 다시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7만전자 회복이 될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방향을 돌렸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7만전자 회복 가능할까요? 의원님?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외인들이 많이 사긴 하는데, 뭐 앞전에 매도에 비해서 뭐 확연하게 이제 매수로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이른 것 같고, 이제 팔만큼 팔았다가 가장 맞는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한 1,200억 정도? 현재 매수를 하고 있다 되죠. 그래서 외인들의 매수 대부분이 현재는 이제 IT를 중심으로 산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또 외인들 매수 강하게 들어오는데, 실적이라든지 뭐 2분기 전망 아직까지 뭐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은 하반기 이때가 이제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 11시 10분 이때까지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한 700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한 300 매수했죠.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해서 LNF 코스닥에서 한 360억, LG와 삼성 SDI 이쪽에서 300 정도 들어오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란 부분이 국내 IT 2차 전지와 반도체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매수가 많다 정도.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외국인들이 요 근래 들어서는 매도 자체가 뭐 강하게 나온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팔 만큼 팔았으니까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전체로 들어온다 했을 때는 삼성전자 들어올 수 있다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볼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저항을 받는 자리가 어디냐, 이 부분인데 작년 10월 달입니다. 이제 저점 만들었을 때가 68,300원 전후 그 라인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4월 말에 저점을 찍고 강하게 한번 반등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저항을 받았던 제가 68,300원. 그리고 이번에도 이 라인대를 현재 저항으로 인식한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시장에서 지금 이 구간대에서 올라타기 위해서 계속해서 두들긴다가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진 건 아니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자금의 유출이란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올라간 부분에 따라서 역시 외인들 매도도 일부 있었고, 그런 거에 따른 영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삼성전자가 68,300원에서 69,000원 이 라인대를 올라타려는 과정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 넘어가게 되면은 우선은 반등이 더 열린다가 되는 건 맞는데, 뭐 소위 말하는 7만 전자가 가능해지겠죠.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위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가 더 열린다가 됐을 경우는 71,500원짜리 전후 이 라인대 정도까지가 단기적으로는 열려 있다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과하게 이거 확대 해석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네요. 네,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보니까 많으세요. 지금 게시판에도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신데 참고해 보시고, 저희 러브수기님께서 방금 전에 진단받고 약간 멘탈이 흔들리신다고 하는데요. 삼전도 들고 계시군요. 네, 일단 73,000원까지 갑시다. 네, 삼전님 하셨는데 제발 좀 빨리 그 가격대에 도착해 주기를. 시장도 그럼 지수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한개 좀 저희 삼성전자에 또 뿜뿜 에너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빨리 봐드릴게요. 네, 원익 IPS 먼저 출발합니다. 네, 성공님께서 남겨주신 원익 IPS 매수가가 43,000원이시고요. 비중은 30%. 언제쯤 반도체주가 달릴까요? 앞서 뭐 삼성전자와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다들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네, 현재가가 지금 4850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솔직권에서 요즘에 좀 답답하더라고요. 원익 IPS도 거래도 쭉 없습니다. 지금 5월 달에 거의 밋밋하게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쯤이나 시원하게 달릴 수 있을까? 앞선 삼성전자와도 조금 분석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 종목이세요? 원익 IPS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1분기 실적은 다행히 조금 시장보다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온 케이스였죠. 근데 원래 원익 IPS는 올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가 나오는데 시장에서도 다 얘기했던 부분이 하반기 그때부터가 이제 좀 좋아진다,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 많이 받는 쪽이라서 하반기쯤에가 이제 좋아진다, 이런 관점인데, 지금 현재 원익 IPS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중요한 라인대 4만원에서 41,000원 이 가격이 단기적인 매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케이스인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작년이죠. 작년부터 이제 고가 만들어서 내려왔던 추세 라인대 여기를 지금 현재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했을 경우는 우선은 윗자리로 하나 마디가 열린다 정도까지가 가능하다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죠. 그래도 이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한 6월달, 7월달 사이, 그 사이에 한 46,000원에서 7,000원 정도 거기까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이제 내려와서 지지를 받는다 했을 때는 이제 38,000원짜리 전후 한번 받을 수 있다는 정도 거기만 염두를 해두시고 가져가셔서 나중에 46,000원대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실 구간이셔가지고, 네, 이런저런 좀 복잡한 생각들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좀 머리 깔끔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 훨씬 위에서, 네, 목표가 잡아주셨고, 뷰가 좋습니다. 네, 원익 IPS, 네,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잘 지켜나가시면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또 첫 진단 들어봤고요. 전화 저희 325-8200번으로 주시면 되세요. 네, 관련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게시판 먼저 한번 보고 다시 종목 진단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종목 어떤 거 체킹을 해볼까요? 네, 저희 현대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신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시고요. 네, 매수가가 43,154원, 비중은 30%입니다. 겨울까지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쭉 올 한 해를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계신 것 같은데 요즘에 건설주 대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답답하신 상황이시잖아요. 그 안에서도 저희 시청자님이 현대건설 선택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가가 41,000원대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손실권에서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목표 수익률을 잡고 연말 대응을 계획하고 계신지까지 조금 남겨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은데 운용원님께서 생각하시는 1년 투자했다. 네, 현대건설 수익 얼마나 나올까요? 우선은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 건설사 같은 경우가 새로운 정부가 차기 정부가 아니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완화해주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이제 선반이 좀 됐던 케이스였는데 그 부분이 현재는 약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가 이제 아무래도 정책 모멘텀 그 부분은 꺾였다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실적이 예상치 하이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건자재 이제 원료 비용 자체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가 약해졌다 된 거죠. 다만 이제 실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는 부분이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매출 총 영업이익에서 한 1% 정도 감소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크지 않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와 하반기 이런 때까지 봐야 될 때는 사실 어떤 걸 봐야 되면 왜 이렇게 맑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첫 번째 볼게 정부의 정책이 이제 좀 더 좋아지느냐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중동 국가들이 상당히 이제 재정적인 부분에서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분기 이후부터 발주가 굉장히 많아진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오느냐 이런 두 가지 정도가 시장에서 반등의 트리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건설도 지금 현재는 하반기 이유를 좀 더 기대를 하고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현재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하단은 단단하게 지켜진다. 이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려고 한다면 이 추세 자체를 넘어가는 과정이 하나 필요한데 그 가격이 47,000원 전후가 되겠죠. 그래서 47,000원 자리대를 나중에 넘어간다 될 경우는 추가적으로 윗자리를 51,000원에서 52,000원 사이 여기까지가 우선 열린다가 기본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수조 문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어차피 이제 건설 업종 자체도 워낙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위가 더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지금 현재는 47,000원 자리대 전후 여기가 단기적인 구간이 될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수주라든 이런 것들이 나온다 되면서 좀 더 이제 반등이 더 세진다면은 이제 53,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하시는 만큼의 목표 수익률을 채우실 수 있는 가격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에 대해서도 진단 내드렸으니까 연말에 꼭 두둑하게 또 추운 시즌이잖아요. 네, 두둑하게 수익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 가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오늘 궁금하세요? 두산중공업요. 두산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하시는 거죠? 21,500원에 20% 샀는데 이거 네. 도망갔어요. 20% 21,500원대. 손실 그렇게 크지 않으신데요, 시청자님.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갔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그럼 어떤 점이세요? 그 3만 원 가져가고 살았더니 계속 네. 안 가요 내려. 3만 원이 목표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3만 원대면 시간 투자를 좀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맞으신가요? 시간 여유 좀 있으세요? 네, 시간 투자는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거의 한 직보점 신고가 근처까지 한번 도전을 노리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수익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일단 가능한지 여부 체크 먼저 도와드려 볼게요. 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2만 원이 딱 찍힙니다. 저희 시청자님 포부가 좀 있으세요. 네, 지금 현재가에서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한 34% 정도 수익이 더 나시는 구간이신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정도까지 퍼포먼스 내줄 수 있는 종목인지, 네, 희망 목표가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봐주세요. 이제 두산 중공업이 이름이 바뀌었죠.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원전에 대한 기대치 이 부분이 새롭게 주가에 선반영이 된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정책 관련주입니다. 다만 이제 정책 관련주 내에서 실적이 받쳐주고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지금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걸 보게 되면은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1,920억 나왔죠. 근데 순이익이 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은 12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기대치가 너무 빠르게 먼저 들어온 거고, 또 지금 현재는 그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더 나온 것도 없고, 그리고 나서 실적이 받쳐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실적이 좋고 저평가된 종목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바닥이 만들어지고 반등이 좀 더 세게 나오고 저평가다 이런 인식이 계속해 들어오는데, 이런 쪽은 현재 그게 아니란 거죠. 보통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정책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때는 먼저 주가 선방하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정책이 확연하게 더 부양책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온다면 그때는 주가가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안 좋은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부분을 사실 생각을 하면은, 수급에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사는 것들은 실적이 확연하게 저평가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뭐 정책 모멘텀이 확실하게 들어왔거나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 3개월 동안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 매도만 했죠. 개인만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인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한 5,500원 정도를 최근 3개월 동안 샀는데, 그럼 주가 자체를 보게 되면 최근 3개월 동안 이 구간대에서 개인들만 다 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게 상가 패턴이라는 차트에서의 패턴을 움직이는데, 이 상단 자리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또 넘어간다 했을 때는 이 구간대의 매물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기대치를 좀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종목을 뭐 21,500원에 사셨는데, 지금 윗자리를 뭐 3만원이다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지나고 나면은 모르겠지만, 원전 사업이란 부분 자체가 상당히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고요. 그 새롭게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회사가 추진한다 하지만 그 부분 역시도 실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온 데는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그걸 염두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종목 비중이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전후 그 라인대 정도는 한 번 이상은 저 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대에서 이 종목은 정리를 하신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좀 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진단 들어보니까요, 시청자님. 네, 좀 섭섭하세요? 어떠세요? 그러면 네. 본전 신뢰를 올라오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니 21,500원 올라오겠어요? 21,000원이면은 불과 멀지 않은데요. 전문가님 가능하겠죠? 네, 21,000원은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빨리 도착하지 않을까 저도 함께 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대응 잘하세요. 네. 다 매수해요? 매수요? 네, 감사합니다. 다 매도해요? 네, 네. 그렇게 전략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받으셨고요. 저희 준호님께서는 오늘 진단 좀 건지려나 하셨는데 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은 안 올려주시고 오늘 나오는 거 잘 귀동량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비님께서는 오늘 따분한 하루입니다 하셨는데 대부분들 그렇게 오늘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따분한 시장에서 너무 또 무리해서 움직이시다 보면은 또 역효과가 날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또 이런 시장대로 한번 즐겨주시면 어떨까 여유롭게 하루 좀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분하다기보다는 좀 여유롭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저희 단디하자님께서는 종가의 매수 여부 타진해 보려고 지금은 커피 타임으로 이제 커피 드시러 가신다고 하는데 뭘 종가 베팅 하실지 저도 궁금한데요. 네, 단디하자님 내일 혹시 가능하시면 그 종목 저한테도 공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종가 베팅을 예약을 하고 또 계시네요. 다음 종목은 저 유튜브로 김진화님께서 세아 제강지주 남겨주셨는데 이거 한번 좀 볼게요. 수익이 많이 나고 계세요. 네, 10만 5,500원에 진입하셨는데 지금 15만 5,500원입니다. 거의 신고가하고 멀지 않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 소위 잘 나가는 지금 주식이시고요. 50% 비중도 굉장히 넉넉하게 담으셨습니다. 기업 가치 분석 좀 해주세요. 라고 저희 강재훈 운용위원님께 요청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 약간 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고 계신데 기업 가치에 대한 문의를 조금 주셨거든요. 종목에 대한 확신을 더 가져가시려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가치 있는 기업인지 한번 진단해 주세요. 네. 실적이 워낙 좋죠. 특히나 이제 세아제강 지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서 북미 지역에서 에너지용 강간 이쪽에 대한 수출이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 자체가 실적 대비하면은 여전히 싸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다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갖고 있는 제품, 원자재를 가지고요. 강간을 만들어서 높은 가격에 팔았고, 환율 효과를 받기 때문에 그 실적이 굉장히 돈 잘 나온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뭐 열연이라든지 내년이라든지 이런 제품 가격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강간을 만들게 될 경우 마진 스프레드가 약간은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가 뭐 자산 가치 대비해서 여전히 뭐 싸다. 그리고 밸류상으로 보면은 여전히 그 부분도 굉장히 저평가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수익이 50% 정도 가까이 나셨잖아요. 그리고 비중도 50%고. 그러면은 지금 좋다라는 분위기가 있을 때 사실 일부는 좀 팔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게는 보지만 세아제강 지주는 2분기 이후부터 약간은 수익성이 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두고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비중을 좀 50% 정도면 한 20%에서 25% 정도 그 정도는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좀 여유 있게 왜냐하면 여유 있게 간다는 얘기는 그동안 시세가 많이 나왔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도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익이 더 떨어진다면은 그때 다시 좀 담고 또 올라간다면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좀 더 편하게 끌고 갈 수 있고 그런 전략을 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전하게 수익 챙겨 가시면서 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네 지금 얘기 남겨주셨습니다. 하나 더 볼 여유가 되나 본데요. 네, 저희 스카이님까지 한번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퓨얼세를 사셨군요. 두산퓨얼세 네 매수가는 41,200원이시고 15% 들고 있습니다. 스카이님께서는 종목을 자주 올려주시는데 굉장히 다양한 섹터 종목들 대응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부지런하신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지금 두산퓨얼세를 문의를 주셨는데요. 잠깐 볼까요? 네, 두산퓨얼세 현재 주가가 36,7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권의 매매신데, 글쎄요, 이것도 최근에 음봉이 조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가져가시기가 조금 답답하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힘 더 낼 수 있는 종목인 건지, 모멘텀, 그리고 투자기가 어느 정도 설정하면 좋은 종목인지, 네, 한번 봐주세요. 수소 관련주가 작년 말까지 한번 굉장히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수소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게 한번 또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제 문제는 수주 자체가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실적을 조금은 아무리 성장주라 하더라도 지금 시장 자체의 성향이 실적이 나오는 성장하고 실적이 안 나오는 성장하고는 확연하게 구분을 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성장주 안에서도 2차 전지는 그래도 선방하는 케이스이고
오히려 이제 실적이 아예 안 나오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무너지는 것들은 굉장히 크게 무너지는 그런 케이스라서 두산 피어셀 자체가 1분기가 영업 적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자체가 그래도 이익을 내면서 수주를 받은 걸 가지고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을 할 때 좀 더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현재는 그 부분이 모자르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산 피어셀이 지금 현재 41,200원이면 이 구간에서 샀다는 얘기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을 할 때 매수가에서 왔다 갔다 했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두산 피어셀이 박스입니다. 지금 이제 34,000원에서 이제 41,500원 요 정도에서 박스를 보는 건데 그러면 박스를 이제 이 기간 동안 오랫동안 했으면 여기 매물이 굉장히 많겠죠. 그 이 매물을 뚫을 만큼의 대규모 수주라든지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결국 이제 중간마다 현재 등락부인데 하단에 깬다 했을 때는 또 한번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그림상에서는 사실 별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왜냐면 장기 박스로 갔는데 장기 박스에서의 하단 자리에서 계속해서 건들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라인대를 깨게 될 경우는 한번 쏟아진다는 거. 그래서 모양 자체가 이게 약간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두산 피어셀은 매수가 근처를 오게 된다. 그러면 바로 정리하신 쪽. 그리고 만에 하나 밑으로 34,000원짜리 때를 깬다 했을 때도 그러니까 손절하신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게 무너지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크게 무너지고요. 버틸 수 있는 애들은 버티는데 그 근간이 밸류적인 부분이 싸거나 실적이 받쳐주는 쪽은 받쳐줍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쪽은 무너질 때 워낙 세게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선을 꼭 잡고 34,000원 전후를 잡고 그리고 대응을 하신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정리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운 의원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강재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다 종가 끝나고, 시간 끝나고 매매하시려시는 분들이 계획 많이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저희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시간 외에 매수 스케줄 잡고 계시다고 내일 저는 상승장 베팅 중이거든요. 라고 뷰 남겨주셨는데 내일도 빨간불 같이 저도 기대해 볼게요. 저 오늘 채택 안 되셔가지고 조금 토라지신 것 같은 나비님도 계신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희 진단 코너 많으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네, 계속해서 또 진단 코너 놓고 해주세요. 제가 4시에도 진시즌에 출석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어떨까? 네, 나비님 네, 추천해드립니다. 또 시간 관계상 다 봐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전달해드리면서 오늘 진단쇼는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드리면서요. 저는 물러갈게요. 네, 이상형 월드컵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